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이항 정리까지 하면 대단원 1단원 경우의 수가 끝났고, 이제 대단원 2단원인 확률 단원을 할 건데, 중단원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오늘 할 확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조건부 확률인데, 오늘 하게 될 확률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만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조건부 확률 쪽이 양도 많고 내용도 직관적으로 잘 안 오는 새로운 걸 배울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해 두시고, 오늘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만 할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뭐 6분의 1이다 대충 알고 있고, 뭐 로또 당첨될 확률 뭐 얼마분의 1 뭐 대충 알고 있는 것처럼,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가 있고, 분모에 들어갈 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전체겠지. 주사위가 1, 2, 3, 4, 5, 6이니까 6가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짝수면 3개니까 6분의 3. 뭐 1 하나면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할 건 직관적으로 다 납득이 됩니다. 그냥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 깔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만 분자 쪽에 깔아주고 분수만 계산하면 돼. 그러니 결국은 1단원에서 배웠었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등등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걸 배우면서 다시 문제를 풀면서 1단원 거에 대한 복습 또는 추가 학습도 자연스럽게 되겠지. 자, 그러면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볼게. 확률 쪽에서 나오게 될 용어들을 정리할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행이라는 단어. 그 시행이라는 건 뭐냐? 대단한 건 압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은 일만 일어나는 그 반복된 짓거리, 그거를 시행이라고 할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는 내가 오늘 던지나 내일 던지나 6개 눈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 똑같지 않니? 그런 식으로 누가 몇 번 언제 반복하든 똑같은 것들, 이런 걸 이제 시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많이 쓰게 될 용어라서, 특히 시행은 대충 직관적으로 알아. 뭐 주사위 던졌다, 뭐 주사위 던지는 게 시행이겠지. 동전 던졌대, 뭐 그게 시행이겠지. 주머니에서 제비를 뽑았대, 뭐 그게 시행이겠지. 하지만 두 번째부터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본 공간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전체 집합이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의, 모든 결과들의 집합, 그것을 표본 공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뭘까 하면 뭐 당연히 1부터 6까지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부터 6까지가 다 있는 이것들, 이 전체 집합, 이게 표본 공간이 되고, 이 표본이라는 단어는 2단원 이후로 통계까지 쭉 많이 나올 거거든. 영어로 하면 샘플이야, 샘플. 그러니까 이제 샘플이 있는 공간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건. 자, 사건이란 뭐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자, 말로 쓰면 좀 뭘까 싶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쉬워. 예를 들어서 방금 예시를 그대로 이어가 볼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생각해보자. 당연히 뭐야? 246. 요렇게 되겠지. 당연한 얘기지만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표본 공간 속에 짝수인 사건이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8, 10 이런 거 말하겠냐? 당연히 말 안 하겠지. 즉 전체 집합 속에 있는 문제에서 요구한 특정한 상황, 그게 바로 사건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원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전체 집합은 총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나? 6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거 하나하나가 다 근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1, 2, 3, 4, 5, 6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근원 사건이다예요. 그러니 지금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상황,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고 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몇 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6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짝수가 일어날 사건은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활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사건의 이름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해볼게. 첫 번째, 합사건. 집합이랑 비슷해. 방금 내가 여기 설명하면서 집합으로 많이 설명했지 않냐? 합사건은 뭐랑 비슷하겠어요? 합집합이랑 비슷해. 그러니 별로 대단한 용어가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 곱사건 생각해보자. 곱사건. 곱집합이라는 건 없지만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건 뭐에서 무슨 집합이 남았냐? 교집합이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 배반사건. 배반사건이란 뭐냐? 집합으로 생각하면 서로 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를 서로 너랑 나는 배반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사건과 홀수가 나올 사건은 서로 배반사건이야 아니야? 맞아요. 배반사건입니다. 근데 짝수가 나올 사건과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은 배반사건이니? 아니야. 교집합이 존재하겠지. 뭐 이런 식의 워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단어 하나. 여사건. 뭐 이건 너무 대놓고 줬다 그지? 얘는 여집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사건의 여사건은 뭐야? 135가 나올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집합이랑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그림과 같다 이렇게 책에는 적어놨지만 굳이 집합 그림 또 그릴 필요 없이 다 이해됐을 거리라 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용어 정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이제 확률을 실제로 계산하는 것에 갈 거야. 근데 이미 너네 다 아마 직관적으로 다 아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일단 1번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학적 확률. 일단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그대로를 내 책에도 싫다 보니까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을 소개하게 됐는데 통계적 확률은 대단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요. 근데 1의 눈이 15번 나왔어. 그러면 여태까지 나의 통계상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15예요. 뭐 실제로 100번 던져서 15번 나왔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거밖에 없겠지. 자, 이렇게 실제로 뭔가 했을 때 나올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 뭔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15가 아니라 몇 분의 1이어야 돼? 6분의 1이어야 돼. 근데 왜 100분의 15밖에 안 나와? 현실이니까. 현실에서 매번 6분의 1만큼으로 균등하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하지만 내가 요 시행을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번이 아니라 6000번으로 늘리면 또는 6만 번으로 늘리면 점점 이 값은 몇 분의 몇과 비슷해지겠냐? 6분의 1과 가까워지겠지. 6000번 던졌을 때는 9990번일 수도 있어. 6만 번 던졌을 때는 1001번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걸 무한히 많이 던지면 6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런 식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지만 수학적으로는 그러합니다라는 것이 이제 수학적 확률이야.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문제에서 푸는 건 어느 쪽으로 풀어야 돼? 수학적 확률로 푸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아무래도 통계라는 과목은 실생활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교 쪽 가가지고 통계 쪽 수업을 들으면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통계 쪽으로도 많이 엮여 있다 보니 이런 워딩을 교과서에서 안 할 수는 없어서 통계적 확률이 뭔지는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적 확률이 이 수학적인 확률로 수렴할 것이다. 수렴이란 단어 수투로 공부하시면 대충 알 거야.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수렴할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우린 당연히 문제는 이쪽으로 풀 거고요. 그러면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 기호, 사건 A에 대한 그 친구가 일어날 확률을 자 여기서 영어 수업입니다. 종민씨 영어로 당신
확률 영어로 뭐야? 이거는 뭐 중딩도 아는 거 아닌가? 아니면 영어 단어에서 이런 거 있잖아. 아마도 이런 거 할 때도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데. 아마도. 아니요. 어? 아마도 이런 거 몰라? 했으면 뒤에 이어서 해보세요. 그래. 그러면 그거를 명사화하면 뭐겠어요? 어떤 형용사를 명사화하는 방법은 뒤에 ly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규칙 있지 않아요? possible 있잖아요. possible 가능성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 possible 스펠링 맞나? 요거 명사화 해봐. 가능성. 모르니? 모르면 진짜 이거는 큰일 나는데. possibility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비슷한 느낌이야. probably를 명사화 해보세요.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 P를 씁니다.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의 A라고 씁니다. 대문자 P를 쓰고 그 안에 사건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란 뜻이고, 당연히 아까 우리가 수업 시작부터 직관적으로 얘기했지만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겠지. 전체 경우의 수인 표본 공간은 보통 영어로 뭐라고 쓸 거냐? 아까 이 표본이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샘플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표본 공간은 보통 S로 씁니다. 그래서 PA는 한글로 쓰는 게 당연히 더 익숙해. 전체 경우의 수. 그것분에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이제 굳이 기호로 쓰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샘플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미 직관으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됐나?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수학적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 자, 이것도 직관이야, 직관.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떤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있나? 없지. 확률이 가장 낮은 것도 뭐야? 제로. 120% 확률로 뭐 이런 건 쉽지 않다, 그지? 러시아 투표 정도에 140%가 나오지, 이제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확률의 최대값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거겠고, 그러니 당연한 얘기야. 전체 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얼만 거야? 1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또다시 하겠습니다. 공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뭐야?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런 식으로 공집합인 것을 뭐라고 하냐? 여기 느낌 비슷해. 합집합이 합사건이고 교집합이 곱사건이고 여집합이 여사건이면 공집합인 상태, 즉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상태를 무슨 사건이라 부르겠어요? 공사건이라 부르거든. 뭐 굳이 하자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의 배수가 나올 확률 사건, 그건 공사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성질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이해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다 기본적인 이해가 하고 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요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도 오늘은 다 직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지금 서로 무슨 집합이 무슨 소인 관계야? 서로 소인 관계겠지. 그거를 확률과 통계 용어로는 서로 지금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인 상태다라고 얘기할게. 자,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하지 않을까? 봐봐. A 합집합 B라고 하는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집합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뭐 더하기 뭐겠어? PA 더하기 PB. 당연히 뭐가 없으니까. 교집합이 없으니까. 근데 교집합이 있으면요, 똑같이 하면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말로는 둘이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면 돼.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고 할 겁니다. 배반 사건이 아니다에 대한 용어가 따로 있진 않아.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꼭 말을 할 거야. 안 배반 사건 이런 용어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 얘네들은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고 밖에 말 못해.
실제로 집합에서도 서로소가 아닌 거를 딱 하는 워딩은 없지. 안 서로소란 말 없잖아.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비슷한 느낌이야. 자, 이때는 당연히 집합 구하듯이 합사건의 확률 구하고 싶으면 일단 PA 구하고 그 다음에 PB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P에 A에 교집합 B 빼면 되겠지. 물론 이런 짓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PA에다가 뭐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따로 둬도 되겠지? 맞냐? 자, 그러면 얘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나? B-A. 근데 우리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생각해봐. N, B-A 뭐 이런 식으로 계산 가능하던가? 아니었지. 이거는 결국 뭐에서 뭐 빼는 거였어? B에서 교집합 빼는 거. 그런 얘는 기호로 써보면 봐봐.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지금 확률에 있었나? 차사건 이런 거 있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교집합이나 합집합 이용해서 표현해봐. 이 초록 부분을. B랑 누구의 교집합이야? A 여집합의 교집합이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집합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문제로 녹아들면 예를 들면 말로 하면 이런 거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A 따로 구하고 B가 일어날 확률 따로 구한 다음에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빼자. 이런 전략도 되지만 당연히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뜻은 A가 일어날 확률 구하고 이거 말로 해보면 어때? A가 뭐 하지 않으면서 일어나지 않으면서 B는 일어난다. 그런 느낌이 충분히 되시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오케이? 자, 당연히 그래서 방금 여기서 표기한 여집합이라는 걸 한번 다시 해보자. 여집합도 여사건도 여집합과 마찬가지야. 자, 이런 곳에 있는 거 A의 여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친구의 확률은 probability of A의 여집합 이렇게 하겠지. 얘는 당연히 전체 확률이 얼마니까? 1이니까 뭐 거기서 당연히 뭐 빼면 돼요. PA 빼면 되겠다. 다 집합과 비슷합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 물어볼게. 여집합의 이 C는 왜 C예요? 너한테 물어보자. 무슨 C였지? A의 바깥을 보완해준다 뭐 이런 느낌의 영어였어요. 컴펜세이 그건 보상? 비슷한데 잘못했어. 컴플리멘터리 이런 느낌입니다. 뭐 영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저 C의 출처가 컴플리멘터리라는 데서 온 거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는 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게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이것만 잘 들어주시면 돼. 자, 워딩부터 무슨 말이 좀 모르겠어요.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같은 자, 한 장만 뒤로 앞으로 빠꾸 해봐. 5페이지 5페이지의 2번 수학적 확률에서 좀 두껍게 되어 있는 글씨를 앞뒤에서 읽어보면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NS분의 NA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내가 그냥 대충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야 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조금 뭔가 좀 어려운 뭔가 말이 추가되어 있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부터 할 얘기야. 돌아오면 되고 칠판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동전을 2개 던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 2개 던져서 나온 결과물을 사진으로 찍는다 생각해봐. 두 동전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사진이 나올 수 있냐? 첫 번째로 앞 이런 사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또 앞 한 개랑 뒤 하나 이런 사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또 뭐 있나? 뒤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요 세 가지 말고 다른 종류의 사진 있나요? 없죠? 왜냐면 2개 동전 구분 못해. 게다가 던지면서 좌우가 바뀔 수 있으니까 뭐 앞뒤인지 뒤앞인지 구분이 안 가요. 자, 그러면 봐봐.
지금 만약에 네가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해봤지. 자,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을 모두 나열한 것, 그게 무슨 공간? 표본 공간이라고 했음. 그러니 만약에 네가 요것이 표본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 앞뒤라는 게 나올 확률을 계산해보자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림이 사진이 전체 3가지가 가능하구나.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앞뒤라는 건 한 종류의 사진이네. 그러니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앞뒤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직관적으로 맞아 아니야? 실제로 동전 던져봤을 때 앞뒤가 나올 확률 3분의 1이다 이렇게 푸는 거 좀 이상해요. 얼마인 것 같아? 4분의 1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서 잘못된 거냐? 만약에 동전 2개가 동전 1과 A동전, B동전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A동전과 B동전 이렇게 구분이 됐다고 치면 나올 수 있는 사진의 종류는 어떻게 될 거냐면 A라는 동전이 앞이 나오고 B라는 동전도 앞이 나오는 것. 그 다음 A라는 동전은 앞이 나오고 B라는 동전은 뒤가 나오는 것. 그 다음 A라는 동전이 뒤가 나오고 B라는 동전은 앞이 나오는 것. 마지막으로 A라는 동전도 뒤, 그 다음에 B라는 동전도 뒤다. 이렇게 4종류의 사진이 나오겠지. 맞냐? 그러면 이번에는 표본 공간, 즉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총 4가지네.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앞 하나 뒷 하나인 거니까 어딘 나와? 앞 하나 뒷 하나, 앞 하나 뒷 하나 이렇게네. 그러니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네. 어느 쪽이 맞다는 거야? 아래쪽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은 도대체 무슨 오류를 범했길래 틀렸냐에 대한 설명이 이거예요.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상황을 보고 나서 느껴보면 이응은 4번 중에 몇 번밖에 안 나와. 1번. 근데 앞뒤라는 건 몇 번 나와? 2번. 뒤뒤는 1번. 좀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을 써보면 얘네들의 농도가 다르지. 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나 좀 진한 느낌이고 얘네가 1번씩밖에 안 옅은 상황이야. 이렇게 모두가 같은 농도를 갖지 않았는데 그냥 사진의 종류만 보고 세개분의 1개라고 하면 이건 제대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게끔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느냐? 방금 동전 2개 구분이 안 간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억지로 A, B라고 구분을 해봤더니 제대로 됐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멘트. 어떻게 하면 각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나요? 문제에서 같은 동전이라고 줘도 뭐 하게 보자.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 똑같은 동전 3개를 던지겠습니다. 라는 상황에 대하여 표본 공간, 즉 분모, 전체 집합을 잡을 때 그림으로만 치면 앞, 뒤, 뒤, 뒤 이렇게 4개밖에 없을 거거든. 사진만 보면. 근데 이렇게 4개다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고. A동전이 앞이고 B동전이 앞이고 C동전이 앞이가 드드드드 이런 식으로 다 따르게 봐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동전 3개를 던진다 일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즉 전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그림의 종류 4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고? 8가지다. 왜?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A동전이 앞뒤, B동전이 앞뒤, C동전이 앞뒤다라고 봐서 2의 세제곱으로 봐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던집니다라고 해도 똑같고 서로 같은 동전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해도 똑같이 그냥 다르게 내가 생각하고 분모를 4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 확률이 어긋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예시를 좀 더 드리면서 깊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봐봐. 예시입니다. 내가 1과 1과 2와 3을 일렬로 나열하겠습니다. 근데 1끼리가 이웃을 해주세요. 라는 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딱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 친구가 있을까? 아, 1, 1, 2, 3 나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자, 첫 번째 풀이 한번 해볼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겠다는 건 저 1, 두 개를 구분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잘못된 짓을 먼저 보여줄게. 잘못된 거 하고 있는 거야. 일단 해볼게. 전체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면 전체 4팩을 몇 팩으로 나눠줘요?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냐면 12가지야. 자, 그 다음 1끼리가 이웃을 한다 를 구해볼 텐데 1 묶으면 되지. 몇 명인 셈? 1은 똑같은 거니까 이거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럼 그냥 몇 팩? 3팩. 따라서 몇 분의 몇? 12분의 6은 2분의 1. 일단 이렇게 확률을 구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1-A와 1-B와 2랑 3이다라고 한번 구분을 좀 해볼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더 이상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몇 팩이다? 4팩이다. 그 다음 1끼리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묶어줄 거니까 3팩이긴 한데 얘네 다르니까 이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래서 2팩토리얼을 해버려. 그러면 24분의 얼마? 6, 22. 답은 2분의 1. 어라? 둘이 똑같은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지. 일단 이 예시부터 보여드린 이유는 뭐야? 같은 것도 다르게 보라며. 같은 것도 다르게 보라는 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라 마라. 말하란 얘기거든? 근데 썼는데 되잖아요. 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주기 위한 예시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지금 책에 있는 예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1123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임의로 일렬로 나열. 여기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한대. 근데 공에 적혀있는 수를 x1, x2라고 할 때 x1, x2 이런 확률을 한번 구해보시래.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은 관점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라기보다는 결국 이렇게 하면 돼. 1끼리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쪽에 좀 더 집중해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보다는 1끼리 구분을 안 한다. 자, 그럼 1끼리 구분을 안 하면 생각을 해보자.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래. 그런 경우의 수, 즉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몇 종류가 나올까라는 얘기거든.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직접 써볼게. 뭐 11 나올 수 있고 12 나올 수 있고 13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1 나올 수 있고 23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1 나올 수 있고 32 나올 수 있을 거야. 지금 x1, x2 내가 나열까지 하는 거니까 2, 3하고 3위는 따르게 봤어야 돼. 나열한다고 했지 않냐? 왼쪽 오른쪽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있나? 1끼리 구분 안 합니다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진의 종류 없지. 뭐 11, 11, 23 했고 21, 23 했고 31, 32 다 했으니까. 아, 그러면 표본 공간이 몇 개네? 7개네. 그중 오른쪽 게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거 찾아보자. 1,1 만족하고 1,2 만족하고 1,3도 만족하고요. 2,3 만족합니다. 그러면 사진 종류가 7개인데 그 중에 4장이니까 이 친구는 얼마의 확률로? 7분의 4의 확률로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1끼리를 구분해 볼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부터 좀 편하다잉. 1-A, 1-B 이렇게 구분이 된 거야. 그 다음에 2, 3이야. 그러면 x1,
왼쪽에 오고 싶은 사람 손 몇 명 손 들어? 4명 손 들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고 싶은 사람 손 몇 명 손 들어? 3명. 굳이 말하자면 4 permutation 2예요. 4p 순열이니까 12가지가 나오겠지. 맞나? 그 중에서 x1보다 x2가 더 크거나 같은 특정 사건을 한번 써볼게. 어떤 게 있을 거냐? 이제 1-ab 다 구분한다. 1-a에 대하여 1-b 1-a에 대하여 숫자 2, 1-a에 대하여 숫자 3. 괜찮고 이번에는 왼쪽에 1-b고 오른쪽에 1-a 1-b에다가 2, 1-b에다가 3 또 괜찮고 또 뭐 있나? 2에다가 3 또 있겠지. 그러면 이번은 표본 공간 12개 중에 총 몇 개니까? 7개니까 이렇게 푼 사람은 12분의 7이라고 할 겁니다. 다르지? 어느 쪽이 옳다는 거야? 아래쪽이 옳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옳은 이유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하면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아서 그래. 뭔 말이니? 이 그림 실제로 구분했을 때를 생각해봐. 요 1,1이란 건 1-AB, 1-BA 두 개를 포함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농도라는 건 수학에서는 안 쓰는 말이야. 대충 우리 설명에 쓰는 말이에요. 교과서에 없습니다. 농도가 2짜리야. 근데 2, 3 같은 건 2, 3 하나밖에 없지 않냐? 얘는 농도가 1짜리라는 거야. 이 농도가 다를 때 그냥 개수분의 개수를 처리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를 다 똑같이 하려면 다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그럼 질문이 얘는 되는데 이건 왜 안 돼요? 얘는 같은 것인 순열로 해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확률을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얘기인데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했어도 되는 상황이고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했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 처음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깊이 이해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다르게 보세요. 하지만 나중에 수능까지 갔을 때 확통, 이 확률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멘트를 미리 좀 해둘게.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했어도 되는 이유는 겹치는 11을 포함해서 4개의 숫자, 주어진 숫자를 다 사용했기 때문이고 얘는 겹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봐봐. 요 마지막 확률 계산하는 부분 12분의 6이라고 하지 말고 2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분의 1끼리 이웃한다 하니까 이제 3팩토리얼 이라고 했을 때 지금 24분의 12라고 구했던 올바른 풀이 둘 다 공통적으로 지금 분모에 2팩토리얼 이렇게 있는 느낌이지. 분모 구할 때도 분자 구할 때도 둘 다 공평하게 2팩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그 2팩의 효과가 상쇄돼서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답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분모 구할 때나 분자 구할 때나 어차피 공통적으로 2팩이 들어갔던 이유 모두 다 쓰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어떨 땐 1, 1 뽑을 때가 있고 어떨 땐 2, 3 뽑을 때가 있잖냐? 그럼 1, 1은 팩토리얼이 있는데 얘는 팩토리얼이 없어. 그런 결국 농도 차이야. 농도 차이가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이 복잡한 얘기 지금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받아들이면 돼. 일단 같은 것도 다 다르게 보자. 그 말은 무슨 순열 쓰지 말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쓰지 말자예요. 써도 되는 문제 있잖아요. 있고 실제로 개념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풀게 될 교재에 있는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써도 답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너네가 일단 쉬운 문제만 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분명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때 뭐야 같은 거 순열 써도 되잖아 라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어 버리면 써서 틀릴 수가 있으니 처음부터 그냥 안 된다 생각하고 아예 안 쓰고 푸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력이 높아졌을 때 이거는 같은 것이 순열 써도 되고 얘는 안 되겠네를 구분한 눈이 생기면 그때는 유도리 발휘하셔도 되는데 학생 입장에서 고3까지 그 눈이 길러질 수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믿고 그냥 안 쓰는 게 나아. 안 쓰면 100% 맞는데 굳이 뭐하러 도전해. 오케이? 그러니 위험 부담 안지 마시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쓰지 마세요. 됐나요? 오케이. 자, 예시를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순열시키는 게 같것순이었으면 같은 것을 구분 안 하고 뽑는 건 무슨 조합이 있었지? 중복조합이 있었지. 뭐 사과 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뽑으면 한 개로 똑같아요. 이런 구분을 안 하는 거였지 않냐? 그 중복조합도 쓰면 안 되는 걸까?에 대한 예시를 이제 보러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이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초코우유, 딸기우유, 포도우유가 있습니다. 초코, 딸기, 포도. 이것이 각각 2개씩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시에 2개의 우유를 꺼냅니다. 2개씩 있는데 2개를 꺼내요. 뽑아라고 해도 되겠다. 근데 서로 다른 맛이야. 자, 그런 확률을 구해봅시다. 이렇게 나와있다. 자, 첫 번째. 같은 맛의 우유끼리를 구분을 안 해볼게요. 그 말은 그냥 초코 딸기 하면 끝인 거야. 이게 초코 1인지 초코 2인지 딸기 A인지 딸기 B인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뽑았을 때 서로 다른 맛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그럼 일단 생각해보자. 나온 결과 사진 찍으면 어떤 사진 종류가 있을 수 있을까? 뽑는 거니까 치읓, 디귿, 디귿, 치읓은 똑같은 거 취급해야 됩니다. 자, 그럼 뭐 있어? 츠츠 있겠지. 딸기 있겠고 푸푸 있을 겁니다. 일단 같은 거 뽑아놓고 또 어떤 게 있나? 츠랑 디귿, 또 치읓과 피읓, 또 뭐 남았지? 디귿, 피읓 이렇게 있나?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사진 있나? 없겠지. 실제로 이것은 봐봐. 초코를 뽑는 경우에 초코가 뽑히는 개수 A개, 디귿이 뽑히는 개수 B개, 포도가 뽑히는 개수 C개 이퀄 얼마다? 2다. 라고 해서 중복조합을 이용하여 구한 3H는 6가지를 직접 써본 것 뿐입니다. 오케이? 즉 지금 얘는 분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중복조합을 쓴 겁니다. 근데 그중 서로 다른 맛 골라보자 써놨는데 아이고 이거 같은 맛인지 츠드, 츠프, 드프 이렇게겠지. 그럼 몇 분의 3이야? 이렇게 푼 사람은 6분의 3일 겁니다. 자, 반면 이번에는 우유끼리 같은 우유여도 구분을 해보자. 자, 질문. 그렇다면 지금 나에겐 서로 다른 우유가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서로 다른 우유가 토탈 6개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같은 딸기도 딸기 1, 2가 다른 거라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예요?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냥 62라고 미리 써놓자. 62. 몇 가지? 15가지. 그 다음 이제 서로 다른 맛을 골라보자. 서로 다른 맛은 당연히 치읓과 디귿일 수 있는데 요 치읓이 뭐일 수 있어? 1, 2일 수 있고 이 디귿도 1, 2일 수 있지. 그렇다면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 2의 2승가지겠지. 마찬가지로 초코와 포도 그 다음에 드랑프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2의 2승식이겠지. 그럼 이렇게 구한 친구는 전체 15분의 얼마니? 값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다는 거야? 오른쪽이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얘는 D1, D2 농도가 1짜리였던 거 반면 치읓 피읓은 1, 2 농도 4짜리인 근원 사건이었단 말이야. 농도가 다른 걸 같이 봐버리고 사진분의 사진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다 다르게 보시면 된다. 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 조합일 때도 순열일 때도 같은 거, 중복조합을 쓰지 말자. 같은 것인 순열 쓰지 말고 중복조합도 쓰지 말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쉬워져. 확률 땐 그냥 무조건 순열이나 조합만 써서 그거분에 그거 하면 돼. 같은 것이 순열 배웠던 거 안 써먹을 거고요. 중복조합도 안 써먹을 겁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예시 하나만 더 해볼게.
마지막 예시인데 자, 지금 헷갈리는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 근데 모두는 음하정. 인 순서상 x, y, z가 있을 거야. 여기 중 한 개를 뽑을 겁니다. 그때 그때 z는 2인 순서상일 확률. 을 한번 구해볼게. 일단 그냥 내 흐름대로 따라와봐. 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이고 음하정이야? 알았어. 3h8 한번 해볼게. 3h에 8이니까 10 컨비네이션 8이니까 이건 45개군. 그 다음에 z가 2라는 것은 x 플러스 y가 6이고 그리고 음하정이란 조건은 그대로 있었으니 2H에 6을 한번 구해보면 7 컨비네이션 6이니까 7이다. 그렇다는 건 45분의 7이겠군. 풀이 과정 중에 뭔가 이상한 거 있어? 뭔가 그럴듯하지? 근데 내가 뭘 써버렸어? 중복조합을 써버렸어. 그래서 뭐야 아까 저 새끼 중복조합 쓰지 말라는데 근데 지금은 써놓고 잘했다고 막 잘난 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 얘는 중복조합을 써도 되고 써야만 하고 다른 풀이로 못 푸는 문제야. 근데 아까 중복조합 쓰지 말라며. 근데 썼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절대로 가까스과 중복조합을 쓰지 마세요라는 내 말이 기억이 나는데 막상 중복조합으로 답지가 풀어져서 이게 뭐야? 이런 상황이 분명 생길 거거든. 그걸 좀 설명하려고 그래. 이 문제는 중복조합을 써야 되는 상황은 맞아. 그런데 왜 그래도 되는 거냐면 어느 타이밍부터가 확률의 타이밍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문제 속에는 표본 공간을 구하는 과정과 확률부터인 과정이 끊기거든. 그게 어디서 끊기냐면 여기서 끊겨요. 뭔 말이냐 봐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인 순서상 x, y, z 중 한 개를 뽑는데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45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사진 여러 번 찍었더니 어떤 게 중복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할 건데 한 종류씩만 잘 모은 거야. 그래서 겹치지 않는 45종류만 주머니에 넣은 거고 거기서 한 개를 뽑습니다. 부터가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 이 45개라는 표본 공간을 구성할 때 이미 얘네들은 균등하게 기대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봉투 속에 이거 사진 45장만 넣고 겹치는 거 없이 다 중복되는 거 버려버리고 한 잔씩만 넣고 거기서 하나 뽑자. 니까 45분의 7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진짜 이해가 안 갈 거고 나도 학생 때 잘 이해 못했어. 그냥 문제 대충 풀면 답이 맞았어요. 넌도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더 깊이 내신 대비라든지 수능 대비를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을 때가 오면 돼.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면 씨발 어떨 때 중복조합을 쓰고 말라는 거야. 이렇게 대놓고 부정방정식 줬을 땐 쓰세요. 근데 뭔가 중에 몇 개를 뽑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이런 문장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조합으로 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대충 이 정도로 감을 잡아두시면 돼요. 솔직히 이거 줘놓고 이거 중복조합 안 쓰면 뭘로 풀 거야 도대체? 못 풀어요. 이런 거는 써도 되는데 이게 이 말과 모순되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확률을 구할 때 중복조합을 쓰지 마세요랑 아예 다른 얘기야 이건. 그러니 무슨 말인가 조금 더 고민하고 책 한 번만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문제 풀어. 이 개념 수준의 문제 풀 때는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 없어도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아무튼 나는 같은 것도 다 다르게 봐서 같은 것인 순열과 중복조합은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자, 개념 수업은 이걸로 끝이야. 확률은 더 배울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열심히 분모 분자에다가 경우의 수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1단원만 잘하면 여긴 할 수 있음.
근데 이제 다음 시간 조건부 확률부터 또 아예 낯선 개념이 들어오니까 다음 시간 빡짝 집중해줘야 되고, 오늘은 경우의 수 단원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분모 분자 경우의 수만 열심히 구한 연습합시다. 자, 몇 가지 대표 문제들을 칠판에 풀 터이니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밖에 안 나갈 거니까 수업 시간 안에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스텝 1 풀면서 익히고 가세요.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 1번은 용어 정리야.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자유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냐? 그치. 반복 가능한 거 시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따가 시간 줄일 때 푸세요. 지금은 집중해서 보시고. 그리고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 전체 집합이네. 전체 집합이 뭐요? 표본 공간이네. 그 다음 그 부분 집합. 그 부분 집합 뭐라 그러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즉 원소 하나하나, 이걸 뭐라 그래? 근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정리니까 한번 봐두시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4번 정도만 하나 볼게. 2, 3번은 이따 스스로 풀어보시고,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거 집합 그리면 돼. 배반 사건이란 건 둘이 뭐란 뜻이야? 서로소에게 그리자. A랑 B. 자, 그 다음에 C는 A의 무슨 사건이래? 여사건이래. 그 말은 여기 이렇게 전체가 누구인 거야? C인 겁니다. 자, A 1번부터 봅시다. 교집합이 공집합 맞나요? 맞죠. 2번 A 빼기 B는 A인가요? 맞죠. 이거 집합입니다. 3번 A랑 C를 합집합하면 전체 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4번 B는 C에 속해 있나요? 맞아요. 5번 B의 여집합이 A에 속해 있나요? 반대겠죠. A가 B의 여집합에 속한다면 맞겠지. 뭐 이것까지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5번과 같은 단순한 연산 좀 해볼게. 자, A교 B는 3분의 2 PA 이퀄 5분의 2 PB. A교 B분의 A 합 B를 구해라. 이런 거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집합으로 풀면 된다고 했지 아까. 한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 테니까 봐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교집합 부분은 3분의 2 PA래. 그러면 뭐라고 할까? 여기 교집합 부분의 확률을 얼마라고 하면 분수 안 나오게 이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센스. 교집합 부분을? 뭐 2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2P, 뭐 2K 이렇게 한번 더 볼게. 2K. 그러면 봐봐. PA 전체를 3분의 2 하면 이게 된대. 그럼 PA 전체 몇 K야? 아니 이런 1차 방정식 풀이가 머리로 빨리빨리 안 되냐? 여기가 2K라고 하면 A 전체는 몇 K야? 3K. 그럼 남아있는 이쪽은 K. 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쓰면 되겠고. PB 전체를 5분의 2배 했더니 2K가 전체가 몇 K야? 5K. 남아있는 여기는 3K. 이렇게 하면 되겠지. 따라서 교집합분의 합집합은 몇 K분의 몇 K? 2K분의 6K. 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8번도 봅시다. 비슷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대신 이번에는 여집합이라는 워딩도 있으니까 전체 집합 U. 여기선 U가 아니지. 전체 집합 뭐요? S. 표본 공간. 이렇게 해놓고 그림 그리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개념이다잉. 한번 시키는 대로 다 해보자. 야, 이건 벤 다이어그램보다 첫 번째는 드모르간의 법칙 해야겠는데. A여 합 B여가 뭐임? A교 B 전체의 여집합. 이것이 5분의 4라는 건 따라서 누가 얼마다? A교 B가 5분의 1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 그냥 추가할까? 5분의 1. 그 다음 A교 B여는 어느 부분이냐? A 빼기 B 부분이겠지. 거기가 4분의 1이다. 오케이. 나왔다. 따라서 PA가 얼만 거야? 20분의 9. 그럼 나보고 구하라는 건 무슨 사건? 한번 용어 연습해. 무슨 사건? A의 여사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암산 되죠. 20분의
11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이제 실제로 경우의 수들을 구해가는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에서 뭐 초반 몇 개씩 이렇게 풀게. 레벨 1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9번. A와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임의로 세울 때 A와 B가 양 끝에 서라. 쉽다고. 전체 경우의 수 얼마라고? 500. 자, 그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 풀 때 꼭 나처럼 써줘. 뭐 그냥 너네 500은 120 그냥 이렇게 써잡기면 나중에 복습 또는 시험 시간에 검토할 때 뭘 구한 건지가 잘 안 보인다. 항상 문제는 모든 풀이를 서술형 풀이라 생각하고 결국 나를 위한 서술형이거든. 내가 검토할 때 시험 시간에 빨리 캐치해야 1초라도 단축하니까. 그래서 내가 깔끔하게 보기 좋게 가급적 남학생들도 글씨를 좀 이쁘게 쓰려고 노력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줄 날아가는 거 이건 아예 학생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 또 뭐 예를 들어 2번 푸는데 공간이 이 정도로 주어졌는데 왜 꼭 여기부터 써가지고 공간 모자라서 나중에 일로 넘어오는 병신 같은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줄 맞춰서 잘 푸세요. 그렇지? 이런 기본은 중학교 때 원래 배웠어야 되는 건데 요즘 중학교 때 안 맞으니까 다 파이프로 때려버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항상 전체 땡땡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필수야. 지켜라. 확통은 계속 말하지만 답이 안 나와서 틀린 일 없어. 곱하기 2 안 했거나 뭐 나누기 2 안 했거나 빼기 1 안 했거나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풀이를 깔끔하게 가져가는 거 중요합니다. 500은 120. 그 다음 A와 B가 양 끝에 선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림을 활용하면 되겠다. 5명에게 설 거야. 아, 여기에 A랑 B가 앉겠네. 그럼 여기는 일단 몇 팩토리얼이야? 3팩토리얼. 근데 내가 곱하기 2팩 할 건데 이렇게 주석을 달자. 이게 뭐야? 아, A랑 B 자리 바꾸기. A, B 정도만 써도 너 알잖아. 그래서 6이 12 해주시면 답은 10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11번 봅시다. 전체 몇 팩? 6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자끼리 이웃한다. 여이 뭐 대충 네가 알아먹게 쓰세요. 여자끼리 한 묶음 하면 몇 명인 셈? 5명. 그러면 5팩 질러주고 곱하기 얼마? 2팩. 뭐 이건 여자끼리 대충 쓰세요. 이거라도. 따라서 약분 암산하시면 됩니다. 3분의 1이다. 그치? 자, 그 다음 뭐 13번 이렇게 홀수로 쭉 가볼까? 오른쪽에 있는 13번 보겠습니다. 0,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어. 이 중에서 동시에 4장의 카드를 뽑아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까지 끊고 이게 전체 집합이겠지? 그럼 전체를 보자. 전체는 하나, 둘, 셋, 4장만 해가지고 자연수 만들 거래. 자연수? 4자리 자연수라는데 뭐 신경 써야 되냐? 맨 앞에 0 올 수 있나 없나? 없다.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도 4가지. 이건 중딩 때 했지. 4, 4, 3, 2일 거라서 96개일 겁니다. 맞냐? 자, 그 중에서 3,400 이상이다. 뭐 그러면 3,400 이상이려면 3,004 뭐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엔 4,000 되면 다 되겠네. 그치? 자, 3, 4 하면 뭐 만들든 어차피 3,400보다 크겠지.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2가지. 얘는요? 그렇지. 얘는 6이고 얘는 24니까 따라서 96분의 얼마구나? 30. 뭐 약분은 네가 알아 하세요. 자, 그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2통을 우체통 3개 중에서 임의로 각각 하나를 택하여 넣을 때 이 편지 2통을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을 확률은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뭐의 몇 승이게? 2의 3승, 3의 2승. 3의 2승. 그치? 편지 하나를 A, B, C 뭐에 넣을까니까. 자, 근데 그중 다른 우체통에 넣을 거예요. 아, 이거 개 쉬운디? 3 곱하기 얼마? 2겠죠. 첫 번째 편지 뭐 어딘가에 넣고 두 번째 편지 어딘가에 넣을 거니까. 이제 3분의 1. 자, 그 다음 17번 하나 보겠습니다. 0, 1, 2, 3, 4를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 허락한다.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다. 만든 4자리 자연수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그 수가 짝수일 확률은 자, 먼저 전체부터 구하자.
네 자리 자연수야.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근데 그 다음부턴 5. 125 곱하기 4는 500까지. 자, 그중 짝수입니다. 짝수라는 건 끝에가 뭐 또는 뭐요? 0, 땡땡땡 2, 땡땡땡 4. 자, 그럼 맨 앞에는 어차피 또 0 못 오니까 몇 개 올 수 있나? 4개. 그 다음은 5개, 5개. 이거 다를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그럼 빠르게 처리해줘. 이거 얼만데? 100. 그럼 전체 5분의 얼마야? 500분의 300 정도 약분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좀 넘기면 조합을 이용한 확률 이런 거 있습니다. 굳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순열을 이용한 확률, 조합을 이용한 확률 이렇게 나누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한 경우의 수 구할 때 순열 좀 다 씁니다. 초반이니까 이렇게 굳이 나눠서 쉽게 연습을 시켜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 유형명 다 떼고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공부해 라고 해도 할 말 없는 단원이야. 그거밖에 없어요, 내용이. 자, 볼게. A를 포함하여 공격수가 7명인 배제고 축구부에서 임의로 3명의 선수를 뽑아 선발로 출전시킬 때 준겸이가 공격수로 뽑힐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 바로 써볼까? 이 정도 쉬운 문제는 바로 해도 돼. 분모 몇이야? 7C3. 근데 A가 이미 뽑혔다면 남은 몇 명 중에 몇 명만 추가로 뽑아? 6C. 이 정도는 한 방에 써도 돼. 쉬운 문제면. 뭐 계산만 잘해봐잉. 그 다음 28번 봅시다. 필통에 검은색 3개, 빨간 거 4개, 파란 볼펜 4개, 3개가 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3개를 꺼낼 때 빨간 볼펜이 한 자루만 포함될 확률은 여기가 중요해. 검은색 볼펜 3개가 문장만 읽으면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잘 구분이 안 가. 근데 난 무조건 뭐 한 걸로 볼 거야? 다른 걸로 볼 거야. 그러면 그냥 내 필통 속에는 서로 다른 연필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개 중에 몇 개 뽑는다가 전체야? 이겠지? 그 다음 빨간 거 뽑아야 되거든? 빨간 거는 몇 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지. 그러면 남은 색깔은 총 몇 개 있는데? 6개 있는데 서로 다른 볼펜이 그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돼? 2개만 고르면 돼. 이렇게 다르게 보고 뽑아주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0번입니다. 혈액형이 AB, ABO인 학생이 4, 3, 2, 1 있습니다. 10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두 학생의 혈액형이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해봅시다. 분모 몇이면? 근데 이거 한 방에 못 쓸 것 같으니까 대충 이렇게 좀 따로 떼볼게. 10C, 2. 그 다음 같다라는 건 한 방에 쓸 수도 있겠다. 너네 충분히 하겠다. 자, 첫 번째 A형끼리 같자 하면 몇C 몇? 4C. 또는 이니까 더해줘야 되고 B형으로 같자 3C. AB로 같자 5형을 같을 수가 없겠다. 뭐 이렇게 되겠지. 원래 AB형이 5형보다 더 많아요? 생물 하시는 분? 제일 많아요? 한 50% 되나? 생원 요즘 생원이라 하나? 생원에서 유전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야, A형인 건 엄마한테도 A 받고 아빠한테도 A 받아야 돼요? 아니요. 한쪽이 O여도 돼요? 근데 저게 A,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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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 나눠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쉬운 영역이 아니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능 때 생물을 안 해가지고 생물 싫어서 물이랑 화학이랑 지구과학만 했더니 자, 32번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숫자 중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이도록 해주세요. 자, 전체 경우의 수 몇이야? 10C 6. 근데 일단 6개 꺼냈다고 치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이번엔 동반할게. 그냥 쉽게 저렇게 식으로 못할 것 같아.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 아, 여기가 3이구만. 그쵸? 자, 그렇다는 건 얘는
뭐뭐 중에 하나 뽑아야 돼. 그럼 몇이 몇? 2C 1. 이 뒤에는 뭐부터 뭐까지니까? 4부터 10까지니까 몇 개인겨? 4부터 10. 바보들아. 그 7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4개 뽑아줘야 되겠지. 요렇게 되겠죠. 이게 분자에 들어가시면 된다. 간단한 예시들이다. 34번 봅시다. 6명 학생 A, B, C, D, E, F가 임의로 3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농구 경기를 하려고 한다. A와 B는 같은 팀에 속하고 C와 E는 다른 팀에 속하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이건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6명을 3명과 3명으로 두 글자 뭐 하는 상황이야? 분할. 고1 때 배운 분할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6C3 곱하기 3C3 한 다음에 뭐 해줘야 됨? 200분의 1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얼마냐? 30, 이건 1이고 10이겠다. 그중 A랑 B는 같은 팀, C랑 E는 다른 팀이래. 그러면 일단 그림을 해보자. A랑 B랑 누군가가 있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있을 건데 C랑 E는 다른 데로 가달래. 뭐부터 하면 될까? 그렇지. 야, 이쪽에 한 명만 있는데 너네 누군가 와야 돼. 안 그럼 같은 팀 돼버려. 누가 올래? 두 가지겠지. 자, 이거 좀 주석을 좀 달아야 되겠다. 근데 이거면 끝 아니야? 왜? 어차피 C나 E가 가는 순간 남은 새끼 다 이쪽하고 정해져 버리니까. 돌릴 게 더 이상 없어요. 따라서 10분의 2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조합을 이용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냐?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유형도 좀 풀어볼게요. 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도 뭐 적어도 라는 말이 있거나 또는 이런 말이 있으면 여사건 그치? 로 구하는 것처럼 확률도 뭐 그런 멘트가 있으면 여사건을 이용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4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자 속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하나가 빨간 구슬일 확률을 구해라. 적어도 하나가 빨갛다의 반대말이 뭐야? 모두 다 파랗다겠다 여기서 해석하면. 그러면 일단 전체 확률이 얼마니까 당연히 확률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겠다. 자,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4개를 다 뭐하게 봐야 되니까 몇이야? 7C 2 거기서 뽑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 파란색이면 몇이야? 4C 뭐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46번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임의로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가 이웃하지 않게 앉아주세요. 자, 일단 여사건 바로 티나니가 1 빼기 한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하자. 몇 명이 원순열? 6명 원순열 몇 팩? 5팩. 근데 부모님이 이웃한다라는 건 묶어버리면 몇 명인 셈? 5명인 셈이니까 5명 원순열 몇 팩? 그 다음에 부모 모부니까 곱하기 얼마? 2.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집합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부분집합을 택할 때 2 또는 5를 원소로 갖는다. 자, 2 or 5를 원소로 갖는다의 반대말이 뭐냐? 그쵸? 2 and 5를 안 갖는다. 이런 식으로 좀 여사건이 애매하면 천천히 확인해가면서 풀면 돼. 자, 그럼 구해봅시다. 전체 확률인 1에서 자, 5개 중에 부분집합 임의로 하나의 부분집합을 택한다네. 부분집합 몇 개냐? 32개겠지. 따라서 32개 2의 5승 중에서 2나 5를 안 갖는다라는 건 결국 남아있는 뭐뭐뭐 중에서만 고르면 돼. 1, 3, 4로만 부분집합을 만든다 하면 되니까 2의 몇 승? 2의 3승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답은 뭐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뭐 유형 레벨 2는 숙제로 풀어오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 58번 한번 가볼게요.
경우의 수 단어에서도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게 좀 어려운 유형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기본 문제인데 집합 A, A, B, C, D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C를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3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부분 집합 중에서 하나 고르자. 몇 개냐? 2의 5승. 이거는 그냥 집합으로 풀면 되겠다. C를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3이라는 건 C 제외하고 남은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2개. 그걸 4가 아니다. 이건 그치. 원소의 개수가 맞네. 4C이겠다. 맞죠? 그 다음 60번 봅시다. 함수의 개수로 가볼게요. 두 집합 A, B, C랑 1, 2, 3, 4, 5에 대하여 모든 함수 F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FA, FB, FC를 만족해라. 자, 전체 함수의 개수야. 아무렇게나 함수 다 만들면 돼. 그럼 뭐의 몇 승이냐 이거? 5의 3승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FA보다는 FAB보다는 FAC가 더 크다. 자, 이건 결국 뭐가 정해져 있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순서가 정해지면 뭐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몇 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5개 중에 3개. 따라서 125분의 1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또 일단 넘어가 보자. 마지막 유형 7번에 68번 한번 봅시다. 이 유형이 좀 너네한테는 어려워서 그림과 같이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6개의 점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하여 꼭지점을 한 삼각형을 만들 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중에 몇 개 뽑으면 삼각형 만들어져요? 63에서 일단 20개가 될 건데 그 중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자. 직각삼각형 만들려면 일단 무조건 원주각 생각하면 지름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지름이다 라고 하면 남아있는 한 점을 택할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 그렇지. 이렇게 연결해도 직각삼각형, 요렇게도 직각, 이렇게도 직각, 이렇게도 직각일 거니까 이거 4개야. 그렇지. 근데 지름을 이렇게 택할 수도 있겠지? 여기서 삼각형 만들었을 때도 다 직각삼각형 되겠지? 노랑이 지름일 때랑 핑크가 지름일 때 겹치겠냐? 안 겹칠 거야. 그럼 그냥 곱하기로 하면 되겠다. 겹치는 게 있으면 빼줘야 될 거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지름은 몇 종류 가능하네? 3종류 가능하네. 따라서 4, 3은 12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69번도 한번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엔 팔각형으로 늘려볼게. 팔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 되래. 어이씨, 뭘. 원 먼저 그리는 게 낫겠다. 자, 그럼 여기서 뭐야? 꼭지점 중에 3개를 택하여 삼각형 만든다. 전체 경우의 수 몇 시 몇? 80. 전체는 83. 자, 그 다음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지름 택하면 직각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나? 그치? 여기니까 6개겠지.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하면 지름이 총 몇 종류 있으면 돼? 4종류 있으면 되니까 24가지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그러면 뭐 전체분의 특정 경우의 수 하면 되겠지. 됐음? 여기서 좀 추가로 공부를 좀 하나 할게. 확률이랑 상관없이 경우의 수 공부를 할 텐데 무슨 경우의 수를 할 거냐면 방금 했었던 68, 69와 같이 정다각형을 연결해서 삼각형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건 별도로 알아두면 좋은 거라서 좀 따로 수업을 미리 해두겠습니다. 정 12각형쯤에서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일단 이렇게 4등분하고 하나 둘 이렇게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개를 뽑을 거예요. 직각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건 쉬울 것 같아. 왜냐면 또 지름 하나 결정해주고 블라블라블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야.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각각 몇 개가 될지 한번 구해보세요. 일단 개수부터 말씀드리면 직각삼각형이 60개고요. 예각삼각형이 40개에다가 둔각삼각형이 120개인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구했는지야. 이게 만약에 14각형, 16각형으로 확장됐을 때도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풀이로 푸셨는지에 따라서 의미 없게 푼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잘 나오신 분 이대로 16각형 해봐. 물론 지금 당장 좀 시간 아까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가? 또는 일반적인 해법은 어떻게 될 건지를 설명을 드려줄게요. 이때 이제 분할과 분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오거든? 봐봐. 먼저 직각삼각형부터 볼게. 직각삼각형에서 물론 이렇게 푸는 건 모르겠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딴 사람 잘 안 푸는 것 같더라고. 근데 들어봐. 좀 그럴듯하게 뭐라 그럴까? 머리를 안 써도 풀 수가 있거든? 직각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어볼게. 이렇게랑 이렇게랑 뭐 이렇게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내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점과 점 사이에 선택되지 않는 점이 몇 개 있는지를 볼 거예요. 이거 5개지.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을 5개. 여기 몇 개? 2개. 여기 몇 개? 2개. 5 플러스 2 플러스 2인 삼각형이다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지름이 반드시 필요했지. 그럼 지름이 되려면 이 점과 점 사이에 안 찍힌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눈가리가 있으면 스바라 보이잖아. 5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12각형에서 삼각형 만드니까 안 찍힌 점의 총합은 당연히 몇 개야? 9개. 근데 이 3개의 구성 중 숫자 뭐가 있으면 반드시 지름이 있는 거야? 5가 있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9라는 자연수를 5를 포함한 자연수의 덧셈으로 표기를 해볼게. 그러면 맨 먼저 가능하게 뭐가 있냐면 5 더하기 4 더하기 0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삼각형이냐면 여기 5개 있고 하나 둘 셋 넷에 여기 찍으면 되니까 요렇게고 이렇게인 직각삼각형과 얘를 1대1 매칭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5, 4, 0이면 또 다른 거 뭐 있나? 5는 무조건 있어야 직각이야. 5 고정해놓고 3, 1. 그 다음 요렇게 있겠지. 이거 말고 다른 숫자 구성은 있어? 없지. 이제 얘를 뭐 자리 바꾸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나갈 건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일단 540 같은 거. 얘는 이거 그대로 이 지름 따다다다다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 몇 번 돌아가요? 6번 돌아가나? 6번 맞아? 요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치면 이대로 갈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쯤에 오면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90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되지. 아까 셌던 거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또르르 몇 번 할 수 있다고 봐야 돼? 12번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 맞냐? 근데 이렇게 이 초록색 모양 그대로 또로로로록 시키면 어떤 정삼각형은 어떤 직각삼각형은 캐치가 안 됐을 거냐면 요게 체크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봐봐 이거를 돌리면 이게 안 나와. 무슨 말이야? 삼각형 모양이 똑같아도 이럴 수 있잖아. 좌우 반전을 고려 안 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이런 모양새인 직각삼각형이 총 몇 개 나올 수 있냐면 24개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냐? 이 24개가 무슨 말인지 잘 안 보이나?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12번 딸깍하는 동안 한 번도 안 겹쳐. 근데 그 딸깍 중에는 이게 없어요. 그치? 실제로 이 핑크 잘 돌려서 봐봐. 요거거든? 그럼 아무리 얘는 돌리기만 해서는 반대 뒤집은 걸 못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딸깍 12번에 뒤집는 것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24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도 봐봐. 531이라는 게 어떤 삼각형인지 보자.
자, 5, 3, 1이니까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로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여기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야. 그럼 얘도 아까랑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 12번 딸깍하는 동안 다 다른 직각삼각형 나오겠지. 근데 그 중에는 어떤 게 없을 거냐면 요거 좌우반전시킨 이 계열의 삼각형이 다 빠져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얘랑 얘 뒤집은 걸 딸깍 12번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얘도 몇 개 있을 거냐면 24개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둘둘 같은 거 어떻게 생겼나 보자. 오둘둘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얘는 좌우반전 해봤자 의미가 없겠지. 그러면 총 몇 개일까 생각하면 얘야말로 그냥 지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지름이 12, 하나, 총 몇 개 가능해? 12번 딸깍이 되겠지. 물론 지름은 6개면 좌우반전을 생각해도 괜찮고 아까 같은 논리로 하면 12번 딸깍이 다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얘는 12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60개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둔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까 하고 아무렇게나 둔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볼게. 뭐 이런 게 둔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숫자 표현하면 되냐면 이 사이 없지? 빵빵이면 나머지 얼마겠어? 안 세도 9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 자, 그래서 둔각삼각형은 가장 대표적으로 9 플러스 빵 이런 게 있을 거야. 반대로 예각삼각형은 뭐 대표적으로 예각삼각형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 뭐 이 정도면 예각 같지 않나? 정삼각형이 돼버리기도 했네. 몇이야? 333이지. 경계가 되는 게 지름에 해당하는 5였어요. 그럼 둔각삼각형이라는 건 뭐보다 뭐한 숫자가 있으면 돼. 6 이상의 숫자가 있으면 되지. 반면 예각은 모두가 다 4 이하여야 되겠지. 그걸로 만들어 볼게. 예각부터 해볼까? 333 말고 일단 5를 못 쓰니까 4부터 채워 가자. 4, 4, 1 되겠지. 또 4, 3, 2 되겠고 또 아이고 4는 안 끝났고 3, 3, 3이 되겠죠. 그 다음 둔각삼각형은 9, 8, 7, 6까지가 있으면 되거든. 9는 9빵빵밖에 없을 거고 8은 8, 1, 0 7로 가면 7, 2, 0도 있고 7, 1, 1도 있을 거야. 6으로 내려가면 6, 3, 0 6, 2, 1 이제 5로 가면 이제 직각 이렇게 돼버릴 거야. 맞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33을 보자. 째지? 쟤 몇 개밖에 없냐? 얘는 그대로 딸깍딸깍 이 점이 여기로 오냐 여기로 오냐 여기로 오냐까지 4개밖에 없고 한 번 더 가버리면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돼버릴 거야. 그 말은 얘는 몇 개가 있냐? 4개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4, 4, 1 같은 게 몇 개인지 한번 볼게. 4, 4, 1이 어떤 건지 보자. 1개 여기도 1개 그 다음에 이렇게 미안합니다. 4, 4, 1인데 하나, 둘, 셋, 넷이니까 1로 가야 되겠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이니 뭐야? 하나, 둘, 셋, 넷이니까 1로 가야지. 이렇게 되겠네. 당연히 느껴지겠지만 숫자 2개가 똑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얘도 뒤집어봤자 모양 똑같으니까 뒤집는 거 없으면 그냥 딸깍딸깍 꼭지점만 정해주면 되니까 몇 개야? 12개거든? 규칙성이 있습니다. 얘는 24를 4, 4 겹치는 2팩으로 나눈 거예요. 얘는 24를 3, 3, 3 3개가 겹치니까 3팩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얘는 나눌 게 있어 없어? 없어서 24고 아까처럼 숫자 구성이 다 다르면 24였던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12, 24, 4여서 이쪽이 40개입니다. 예각삼각형 40개 맞죠? 그 다음 둔각삼각형 이제 빠를걸? 24를 얘 나누기 얼마 해야 돼? 2팩 얘 12야. 얘 다 달라. 24 다 달라. 24 하나 겹쳐 12 다 달라. 24 다 달라. 24 24가 4개라서 96에 12, 12 하면 24라서 120이 나와요. 이렇게 삼각형의 개수를 자연수의 분할이랑 엮어서 하면 절대로 뭔가 그림 막 여러 개 그리고 이게 도대체 몇 개지 막 이럴 필요가 없어서 되게 깔끔하게 풀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알면요 정 14각형으로 커져도
13은 애매한가? 정 16각형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거든. 양이 많아지니까 안 하겠지만, 다는 안 하겠지만 한번 해볼게. 정 14각형 한번 해볼까? 16으로 하자. 16각형을 한번 가볼게. 일단 정 16각형을 그릴 수 있을지부터가 문제긴 한데. 하나, 둘, 셋, 4등분 했고, 8등분 했고, 맞냐?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거 하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뭐야? 저 우측 상단 하나 빼야 돼. 아예 우측 상단. 나 또, 걔만 되게 뭐 많이 했니, 내가? 하나. 아이씨, 펄. 하나, 둘, 셋, 넷, 8등분하고, 반. 오케이, 16등분. 자, 그러면 지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지름을 만들어주는 자연수는 얼만 거야? 7이지. 그리고 점이 16개인데 삼각형 때문에 당연히 3개는 선점이 될 거니까 선택받지 못하는 점이 총 몇 개야? 13개. 그러면 이 13이라는 걸 덧셈으로 표현할 텐데 숫자 뭐가 있는 게? 7이 있는 게 이제 직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7 플러스 6 플러스 0부터 7 더하기 5 더하기 1, 7 더하기 4 더하기 2, 7 더하기, 이거 여기까지인가? 3 더하기 3. 여기까지 있을까가? 자, 그러면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24개가 이제 아닐 거거든. 몇 개인지 잘 생각해보자. 7, 6빵이라는 삼각형 하나만 해볼게. 이게 7이고 여기가 빵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붙으면 되고 이제 요거야. 그러면 얘네들 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2각형이라서 따다닥 12번이었고 좌우 반전 시켰더니 달라졌으니까 24개였지. 그럼 얘는 따다다다 16번 하고 좌우 반전하면 몇 개가 기본이야? 32가 기본일 거예요. 따라서 얘는 32 그대로일 거예요. 얘도 32, 얘도 32, 얘는 16일 거야. 그러면 만약에요 32는 3팩토리얼이 안 되잖아요. 그럴 리가 있어 없어? 13이라 안 생길 거야. 아까는 9였기 때문에 333이 있었으니까 3팩도 있겠지만 여기는 정삼각형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9, 16 더하기 16 112개가 직각 삼각형일 거고 이왕 여기까지 한 김에 다 해볼까? 둔각 삼각형이라는 것은 직각보다 큰 게 존재하면 돼. 그러니까 8 이상이 존재하면 돼. 그러면 16 빵빵 이거 너무 많을 수 있겠다. 둔각은 꽤 많으니 예각만 하자잉. 예각부터 먼저 하자. 예각은 뭐 이하로만 만들면 돼? 6 이하로만 만들면 돼. 그러면 6 더하기 6 더하기 1 일단 가득 채우고 하나씩 바꿔나간다. 6, 5, 2, 6, 4, 3. 3, 4로 넘어가는 건 여기서 셀 거니까 5로 내려갑니다. 5, 5, 3. 5, 4, 4. 4, 4로 하면 아이고 못 만들어. 이렇게밖에 없구나. 자, 이거 두 개 겹치니까 몇 개? 16, 32, 32, 16, 16. 48, 80, 112. 얘도 112개네. 여기까지 오니까 좀 욕심난다. 둔각 해버린 다음에 합쳐서 전체 되는지 딱 보고 마무리하자. 이제 그림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막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네라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좀 더 좋은 풀이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둔각 삼각형은 13빵빵부터 8까지, 8 이상이 존재해야 된다고 가야 돼. 자, 1210, 1120과 1110, 11, 또 13빵, 121, 그 다음 94빵, 931, 922, 8까지 있어야 되겠지? 850, 841, 832까지. 그냥 곱하기로 갈게. 32인 게 몇 개 있는지 보자. 다 다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6인 것이
하나, 둘, 셋. 그러면 16이 토탈 21개 이렇게 바꿔도 돼. 18 더하기 3. 이러면 좀 더 빠르겠지. 336. 그럼 다 합하면 이게 224, 224. 570? 아닌데 60. 애매한 숫자인데 한번 보자. 내가 16각형에서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거 16시 얼마? 3. 3, 2, 하나분의 16, 15, 14. 2랑 14, 7로 나누고 3이랑 이렇게 하면 887이니까 560. 이렇게 구하는 게 정각형에서 삼각형 빨리 구하는 방법이라서 물론 이게 확통의 경우에서는 안 나오는데 1학년 쪽에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 알아두시고 뭐 2학년부터야 뭐 내신에는 안 나올지 몰라도 뭐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면 어디 가서 편하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잡소리까지 하면서 확통 내용을 한번 오늘 마칩니다.